드리퍼 도감, 이번 편은 에이프릴 드리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리아 브러스컵 챔피언 브링 레시피 도감의 저자 바리스타 김승백입니다. 드리퍼 도감, 이번 편은 덴마크에서 온 드리퍼죠. 에이프릴 드리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 드리퍼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플랫 바텀 형태의 드리퍼인데요. 안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플랫 바텀 드리퍼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납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에이프릴 드리퍼는 자세히 보시면 이 바닥이 조금 들어가 있고, 이 들어간 거에 돌기가 3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3개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에이프릴 드리퍼의 구조적 특징을 만든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필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에이프릴 드리퍼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전용 필터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웨이브 필터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에이프릴 드리퍼의 성능을 가장 잘 체험해 보고 싶다면 전용 필터를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필터를 한 장 꺼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필터를 보시면 필터가 다른 웨이브 필터보다 조금은 얇다는 생각이 들고요. 얇다는 생각과 함께 약간 질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필터 성능이 좋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필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필터로 추출한 커피는 커피의 클린컵이 굉장히 좋고, 다른 이런 주름 필터들보다 유속을 빠르게 추출하기 때문에 커피의 향미도 살아나게 추출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왜 먼저 필터를 보여드렸냐면, 자, 이 에이프릴 드리퍼의 바닥에 있는 이 돌기가 이 필터에 맞닿아 있는 이 부분, 여기서 바로 에이프릴 드리퍼의 추출 구조적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플랫 바텀 형태의 드리퍼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죠? 추출 속도가 느리다. 추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단맛과 바디가 잘 표현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플랫 바텀 형태의 대표적인 드리퍼 칼리타 웨이브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면 그 반대적인 성향인 하리오 V60보다 단맛과 바디가 잘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에이프릴 드리퍼는 플랫 바텀형 드리퍼이지만 추출 속도가 칼리타 웨이브보다 빨라요. 그리고 하리오보다는 느립니다. 이 추출 속도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가장 빠른 드리퍼 하리오를 일단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에이프릴 드리퍼, 그리고 칼리타 웨이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기하게 이 드리퍼로 내린 커피는 하리오 V60과 칼리타 웨이브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 특징을 약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리오 V60 여러분 특징이 어떻죠? 빠른 추출 속도가 섬세한 향미를 표현하기에 좋죠. 칼리타 웨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맛과 바디가 좋죠. 추출이 느리기 때문에. 이 에이프릴 드리퍼는 그 중간 정도 유속을 갖고 있어서 향미도 잘 살아나고 바디와 단맛도 좋습니다. 이 드리퍼도 단맛을 중심으로 밸런스가 좋은 커피를 추출하는데 정말 좋은 드리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에이프릴 드리퍼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돌기가 3개가 있는데, 자, 필터가 안착이 되겠죠? 필터가 안착이 되고 추출이 일어나고 압력이 가장 많이 붙는 요 밑에 부분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돌기가 있는 부분은 압력이 빠져서 돌기가 닿는 부분에선 추출 속도가 빠르게 돼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브가 많은 드리퍼는 어떻죠? 추출 속도가 빠르죠. 리브가 적은 드리퍼는 어떻죠? 추출 속도가 느리죠. 그러한 원리가 이 바닥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이 바닥에 리브가 없는 상태로 그냥 바닥에 밀착해 있다면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느려지겠죠. 에이프릴 드리퍼는 추출 속도가 느려지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바닥에 돌기 3개를 만들었고, 이 3개의 돌기에 필터가 맞닿고 커피가 추출될 때 이 돌기가 맞닿아져 있는 부분은 유속이 빠르게 되면서 커피의 향미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에이프릴 드리퍼는 하리오 드리퍼의 장점과 칼리타 웨이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형태의 드리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드리퍼로 추출하게 되면 두 드리퍼의 장점이 모두 나오게 되는 거죠. 향미 표현도 잘 되고요. 단맛 표현도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미적으로 예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드리퍼를 이용해서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레시피, 하카 아이스 모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에이프릴 드리퍼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레시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커피는 저희 MI 커피에서 준비한 바로 이 커피인데요. 콜롬비아 마가리타스 게이샤 하이브리드 워시드 커피입니다. 워시드 커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린컵과 산미, 향미가 좋습니다. 에이프릴 드리퍼의 특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최적의 커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드리퍼 도감도 이 전 편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잘 다시는 5분께 실제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레시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각 차수마다 물을 붓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분쇄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레시피 학습도 되시고 에이프릴 드리퍼도 알게 되고 원두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이 커피를 저는 14g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커피는 미디엄 라이트로 로스팅이 되었고요. 오늘 주전자의 물 온도는 92도입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브루잉 레시피 공식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4, 7, 6, 4, 4입니다. 40g, 70g, 60g, 40g, 40g의 물을 30초 간격으로 붓는 늘 그렇듯 쉬운 레시피죠. 자, 그리고 아이스 레시피는 4, 7, 6입니다. 40g, 70g, 60g. 마찬가지로 30초 간격으로 부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쉬운 레시피를 알려드리는데 레시피가 쉬운 만큼 여러분은 브루잉 추출하면서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창안해서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홈 브루잉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코만단테 합 브루잉은 코만단테 C40을 이용해서 27클릭을 사용합니다. 27클릭 그렇게 고온 분쇄가 아니고요. 적당한 분쇄입니다. 이 27클릭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마가리타스 하이브리드 워시드 게이샤를 위한 분쇄도입니다. 혹시라도 이 커피가 아닌 다른 커피를 이용할 때는 적절한 유속을 고려해서 분쇄도를 조금 다르게 설정해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 책이죠. 브루잉 레시피 도감 에이프릴 편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늘 그렇듯 분쇄도부터 저와 함께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1클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클릭까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2, 3, 4, 5, 6, 7, 8, 9, 10, 21, 22, 3, 4, 5, 6, 7, 네, 27클릭으로 모두 맞췄습니다. 자, 분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분쇄하시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제가 14g을 사용한 이유는요, 이 에이프릴 드리퍼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만들어졌고 북유럽에 있는 이 커피 전문점들은 보통 라이트 로스팅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로스팅을 한 커피는 원두를 적게 쓰는 게 향미 표현에 좋죠.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에이프릴 드리퍼 같은 경우는 원두를 적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를 느끼기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프릴 드리퍼를 사용하면 느끼시는 게 기존의 다른 플랫 바텀 형태의 드리퍼보다 굉장히 입구가 넓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전편 UFO 드리퍼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리퍼의 입구가 크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드리퍼의 입구가 크다 보니까 원두가 넓게 분포가 되겠죠. 원두가 넓게 분포되고 물을 주입하게 됐을 때 물을 동시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물을 동시에 맞게 되면 모든 입자가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밸런스 있고 부드러운 커피를 경험할 수 있죠. 라이트 로스팅에 적합한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에이프릴도 마찬가지예요. 14g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을 하는데 미디엄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커피가 퍼져 있는 느낌이 다른 플랫 바텀 형태보다 넓게 퍼져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 물 붓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커피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원두를 사용하고 오늘 제가 사용하는 레시피인 47644를 사용한다면 물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붓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필터 린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름 필터, 특히 요즘에 나온 얇은 필터를 린싱을 할 때는 린싱을 하면서 이 주름 필터에 물을 맞추실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필터를 안착한 다음에 최대한 주전자를 가깝게 두고 바닥 부분을 위주로 물을 많이 부어주시면서 종이가 적셔오르며 린싱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린싱을 안 하게 되고 바닥 부분 아니라 원두의 주름 필터에 날을 맞추게 되면 물을 만나면서 주름 필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주름 필터의 효과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웬만하면 주름 필터가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이 주름 필터를 사용하는데 훨씬 유용하시겠죠? 그래서 물이 충분히 젖어 올라오니 바닥에 있는 부분으로 물을 충분히 적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린싱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필터들은요,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성능이 좋아지면서 필터가 얇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얇은 필터들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린싱을 하게 되면 린싱의 효과를 최대한 보기 어렵거나 린싱 작업이 잘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필터에 맞게 린싱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홈 브리딩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출을 시작해 볼게요. 자, 원두를 올려주고요. 자, 원두가 확실히 넓게 올라갔다는 느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0점을 맞춰줄게요. 47644에 처음 4입니다. 40g을 부어줄게요. 자, 40g의 물이 적죠? 적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은 것처럼 신속하게 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간격은 30초 간격인데 이 30초 간격이 어떤 커피에 다 적용되는 절대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좀 더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시간 간격을 35초로 늘리셔도 괜찮고요. 좀 커피를 가볍게 드시고 싶다면 25초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레시피는 공식과 규칙이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커피를 만들 때도 일관적인 느낌의 맛을 지키며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만 지킨다면 이런 시간들은 변칙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레시피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아시죠 여러분? 단맛을 중심으로 밸런스가 좋은 커피. 저 김승백 바리스타가 생각하는 단맛을 중심으로 밸런스가 좋은 커피, 이 마가리타스 커피를 이용해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추출 간격 시간은 30초인 겁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커피에 맞게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모두 다 제 책이죠. 브링 레시피 도감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분 30초가 됐고요. 지금 이제 붓는 건, 네, 여러분, 네 번째 차수죠. 네 번째 40g을 부어줬습니다. 자, 이제 한 차수가 남았고요. 한 차수도 40g이라는 적은 물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차수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걸 경험한다면 꼭 서클 푸어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센터 푸어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이 꽤 잘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든 차수에 서클 푸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g이고요. 네, 다 부었습니다. 250g까지 모두 부었고요. 물 빠짐이 되게 좋게 아주 시원하게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커피는 매우 향긋합니다. 워시드 게이샤이기 때문이죠. 댓글창에 댓글을 잘 다시면 저희 월간 커피에서 선정해서 저희 MI 커피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가 됐을 때 추출을 중단하고요.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향긋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스민 향이 가득 피어오르고 이 자스민 향이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잘 만들어진 머시드 게이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된 컵에 커피를 따라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처럼 향미가 되게 살아있고 향미가 살아있으면서 단맛도 좋고요. 입에서 느껴지는 커피의 질감도 매우 부드럽습니다. 에이프릴 드리퍼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하리오, 칼리타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시고 제 컨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드리퍼도 사용하시지만 아직 드리퍼를 뭘 살지를 고민하신다면 에이프릴 드리퍼를 이용해서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이스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한 레시피에 이어서 아이스 레시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 있죠. 에이프릴 드리퍼의 필터 린싱 그리고 분쇄도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필터 린싱을 하시면서 이렇게 에이프릴 드리퍼처럼 얇은 주름 필터들은 린싱을 할 때 주름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망가지지 않게 린싱을 하시는 게 이 주름 필터의 성능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꼭 이런 에이프릴 드리퍼 뿐만 아니라
칼리타 웨이브나 다른 주름 피터를 사용하실 때도 유용한 방법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스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한 레시피를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47644. 이 47644에서 이 뒤에 44를 빼고 476, 40, 70, 60g의 물을 붓는 게 아이스 레시피입니다. 분쇄도는 이미 준비됐고요. 네, 그라인딩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아이스 레시피 같은 경우는 코만단테 C40의 19클릭을 사용합니다. 이 19클릭은요, 절대적인 분쇄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에 맞춰서 제가 준비한 분쇄도가 19클릭인 거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커피에 따라 얼마든지 분쇄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사용하는 커피가 워시드 게이샤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워시드 게이샤라면 이와 비슷한 분쇄도를 사용했을 때 제가 이 레시피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사용하는 도직량도 같아야 하고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 몇 g을 사용한다고 했죠? 14g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14g을 분쇄하고 있습니다. 자, 물 온도를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물 온도는 92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커피는 미디엄 라이트로 로스팅된 커피입니다. 분쇄가 다 완료가 되었어요. 47644는 물을 정말 적게 붓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을 신속하게 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원두를 안착시키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 순간이죠. 브루잉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최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면 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 있습니다. 린싱한 이 드리퍼에 원두를 올려놓고 물에 붓기 전에 최대한 수평을 여러분 신속하게 잘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밸런스 있고 달콤한 커피를 만들기에 좋습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럼 브루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40g이죠. 물을 신속하게 금방 부어줬습니다. 자, 30초 간격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0초라는 시간은 절대적이지가 않죠. 커피를 좀 진하게 만들고 싶다면 35초 괜찮습니다. 커피를 좀 연하고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25초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만들고 싶은 커피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30초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70이죠. 네, 물을 부어줬습니다. 아까보다 분쇄가 굵기 때문에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이 조금 천천히 빠진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게 천천히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에이프릴 드리퍼의 구조 때문인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돌기가 있기 때문에 돌기가 닿아 있는 부분에서는 추출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수죠. 60g의 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끝나죠? 이번에도 레시피가 어렵지 않죠? 이 레시피 공식만 생각하면 핫, 아이스 모두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 레시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47644 이게 핫 레시피입니다. 아이스 레시피 476 두 레시피 모두 30초 간격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추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의 맞춰졌습니다. 물이 잘 빠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저울의 타이머로 1분 50초 정도의 추출을 마쳤습니다. 핫 같은 경우에는 2분 30초 정도 추출 시간이 적당합니다. 자, 커피가 만들어졌고요. 분쇄를 곱게 해서 3차까지만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 커피의 향은 아까 핫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자스민과 과일의 향이 농밀하게 잘 느껴지는데요. 자, 준비된 아이스 컵에 커피를 담고 아이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드리퍼로 아이스 커피를 내려가시면 다른 플랫 바텀형 드리퍼보다 조금 더 산미가 잘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스에 어울리는 느낌의 커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상큼하고 가볍고 청량한 느낌의 커피이겠죠? 커피가 모두 완성되었고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달콤하고 시원합니다. 자스민 향과 함께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향미들이 잘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참 달콤합니다. 에이프릴 드리퍼 오늘 핫과 아이스 레시피 모두 알려드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드리퍼를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신다면 에이프릴 드리퍼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리퍼 도감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리고 싶은 드리퍼를 찾아서 이 영상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홈브루잉 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투비커피 뉴